제가 조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었는데, 처음 뉴욕이라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은 상당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서 제가 느꼈던 신체적 그런 차이, 그런 경험에서 나온 작업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제 손을 보니까 이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인데 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이 손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어떤 장치를 고안을 했죠. 간단한 과학 실험 같은 건데, 물을 채우고 그 빛의 굴절에 의해서 제 손이 확대되어 보이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죠. 그래서 상상 속으로는 이제 가능했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보일까? 효과는 그 의외로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집어넣는 순간 확대되는 제 손을 보고, 와, 손이 커졌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그렇게 시작됐었죠. 그 이후에 렌즈를 이용해서 그런 헬멧 장치들이 나오고, 그래서 일종의 컴플렉스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마치 어린애들이 울트라 가면을 쓰면은 내가 울트라맨이 된 것처럼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저도 저만의 일종의 비장의 무기처럼 그런 장치를 하나 가지게 된 거죠. 제 팔을 확대하는 장치를 만들고 난 뒤에 그런 볼록 렌즈라든지 오목 렌즈를 부착해서 제 얼굴의 그런 부분들을 변형시키는 장치를 만들었었는데, 처음에 그 아이디어가, 글쎄요, 그 미의 기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사람들 큰 눈 선호하잖아요. 이쁘다고 생각하고. 이게 왜 그럴까? 아마 웨스터나이즈 된 거죠. 더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큰 눈을 만들어 볼까? 그리고 관상학적으로는 큰 입이 활동적이고 좋다던데, 그렇다면 볼록 렌즈로 하면은 큰 눈에 멋있는 인상이 될 거야 라고 만들었죠. 사실 근데 잘생기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만든 이미지였는데, 결과물은 정반대로 그냥 기괴한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헬멧 작업, 얼굴을 변형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오면서 그 이미지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아티피셜하게 보이기 위해서 헤어라인이라든지 일종의 분장 형태의 그런 걸 제가 시도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아이디어는 그 대중 목욕탕 가면 아저씨들이 그 목욕탕 안에 있는 그 이별관에서 까맣게 염색을 하는 그 헤어라인 같은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인공적인 모습. 그래서 그걸 제 작품에다 적용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저도 헤어라인을 그렇게 까맣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해서 보철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에 끼우기도 하고. 오브젝트 시리즈에서 처음에는 제가 실험 대상자로서 제가 저를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분한 실험을 하고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관찰자이자 마치 의사가 된 마냥 환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다른 모델을 섭외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죠. 백워즈라는 영상 작업은 내가 학창시절 때 제작이 된 작품인데,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어요. 이번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는 작품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작품 왜 내가 이런 걸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뒤로 긋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간단한 장치를 만들었어요. 자동차 사이드미러처럼 볼록 거울을 눈 양쪽 눈 옆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 작은
거울을 통해서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죠. 그 장치를 착용하고 제 그 조속과 스튜디오하고 제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곳을 2주 동안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쓰고 제가 몸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뒤로 잘 못 걷죠.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스트레스를 무지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차츰 삐뚤거리게 걷던 이런 다리 쪽, 뒤쪽 근육도 발달하는 것 같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이게 묵직하니 이렇게 근육이 발달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 중간중간 많은 연습을 했어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단을 걸을 때 어린아이들은 한 발 한 발 계단을 한 계단 보면서 걷지만은, 우리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계단 안 보거든요. 익숙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몸을 튜닝시켜서 익숙하게끔 해서,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뭐 뒤로 타고 뒤로 간다든지 이런 장면들. 그래서 처음엔 스트레스를 받고 근육이 발달하는 걸 느끼고, 한 2주 후에는 뛸 수 있더라고요. 제가 뛰면서 영상이 끝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작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덧붙여 얘기하자면은, 그런 백워즈 작업에서는 뒤로 거울을 보고 뒤로 걷는 게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 보고 익숙해져서 그냥 뛰어오르는 것처럼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내가 거울의 도움으로 뒤를 보면서 걷고 뛰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육감 같은 게 생겨서 정말 거울을 보지 않고도 뒤로 막 뛰면서 장애물을 피하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처음에 이 작업이 나올 때는 특정 캐릭터를 사용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만든 이미지들, 팔뚝을 크게 만드는 장치, 그리고 렌즈를 이용해서 얼굴을 변형하는 장치들을 만들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제 얼굴이 변형된 그런 이미지들이 만화 캐릭터하고 상당히 닮아 있었거든요. 크게 눈이 커진다든지, 입도 크게 과장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격 형태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작을 했어요. 먼저 공교롭게도 제가 만든 그 팔뚝을 크게 만드는 장치가 손가락을 3개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3개 있는 그런 뼈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체 구조를 다 가진 그런 골격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구조는 특정 캐릭터가 아닌 일반적인 만화가 가지는 그런 이미지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거대해진 그런 머리통이라든지, 그리고 익살스러운 제스처. 제가 처음에는 뭐 특정 캐릭터가 아닌 일반적인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생각이 자연스럽게 만화 캐릭터를 또 뼈로 도출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만화 캐릭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익숙한 캐릭터들을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자란 그런 만화 캐릭터라든지. 왜냐하면 걔들은 충분히 나이가 많고 화석화되고 박물관에 들어가도 충분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만화 캐릭터는 의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물들을 이용했고, 동물들을 의인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4발로 걷는 그런 척추 동물이 사람처럼 2발로 직립하기 위해서는 척추의 그런 형태, 구조를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된 형태에서 직립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척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하는 중간 부위의 그런 부분들을
다르게 변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만화 캐릭터들도 실제 동물과 다르게 앞발가락과 뒷발가락의 개수가 줄여야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발가락 개수와 이런 연결되는 부위를, 그 조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죠.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그 골격 구조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화상을 만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물들은 표정근이 없어요. 그래서 표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표정을 짓기 위해서 근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뼈 자체로서 표정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 바젤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아니마투스 연작이 널리 알려진 시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태리 토리노에서 한 전시를 본 것인지, 그래서 그 내용이 자기네들 박물관을 소개하는 내용과 방대한 양의 그런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자연사 박물관이고, 그런데 통바제리 같은 만화 캐릭터 뼈가 없다. 뼈의 가격을 물어보더라고요. 제 골격의 가격을 물어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했죠. 제가 답은 안 하고, 그것보다도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 거. 실제 자연사 박물관에서 실제 공룡뼈와 제 가짜 뼈가 함께 전시를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시를 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답이 왔죠. 재밌겠다. 그러면서 더 가는 프로젝트로 컬래버레이션 작업을 해보자. 그럼 뭐가 좋을까? 그쪽에서 제안한 건 제 뼈로 복원 작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흥미로운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작업실에서 코요테를 참조해서 만든 뼈를 조립이 안 된 상태로 딱 분리된 뼈를 포장을 해서 스위스 바젤로 보냈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내온 그 중간 과정의 이미지들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뼈일까? 머리통을 이루는 골격이 몸에 비해서 너무나 크고 육상에서 과연 활동이 가능한 놈일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내온 이미지가 물개를 너무 담아 있는 거예요. 물개를 담아 있고, 이런 팔을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과 팔을 부분에서는 물갈퀴를 표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밌었죠. 왜냐하면 저는 만화 캐릭터를 보고 뼈를 만들었는데, 뼈를 본 이쪽에서는 전혀 다른 제3의 뭔가가 도출이 되었으니까요. 네, 그 아이트레이스 전시는 작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전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걸 그 전시를 위해서 축적시켜서 표현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동물들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사물을 보는데, 개는 뭐 흑백으로 본다든지, 사슴은 정록 생명이고, 그리고 물고기가 보는 방법, 곤충들은 다중 시점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신기한 거죠. 같은 걸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되어보고 싶은
일종의 이해하고 싶은, 그래서 걔네가 되어서 걔네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생각했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사슴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유학 시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캐모플러지로 이제 그런 복장이 바뀌긴 했는데, 그 당시에 사슴 사냥꾼이 있는 그런 헌팅 자켓 색깔이 오렌지색이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잘 보이는, 눈에 띄는 색깔을 입고 사냥을 한다고? 나중에 알게 됐죠. 걔들이 이 색을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보이니까 서로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고 걔네들을 속이는, 이런 데서 약간 감정이입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정면을 바라보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참을 그 암속의 물고기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한 번도 얼굴을 정면으로 봐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얘들은 눈이 사람은 앞에 달렸는데 옆에서 달려서 이렇게 움직이고 보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트레이스 연작이 나오기 이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만들었던 작품이 있는데, 파티하고 난 뒤에 나뒹굴어 다니는 와인박스 9개들이 와인박스였던 것 같아요. 머리통에 맞게끔 쓰고 양쪽에 구멍을 뚫었죠. 마치 물고기처럼. 그래서 그걸 쓰면은 앞을 볼 수가 없고 옆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쓰고 제가 걸어봤더니 앞을 못 보니까 이쪽을 봤다가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긋게 되던데, 그러다 보니까 어라? 이게 물고기의 지그재그 움직임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은 움직임을 같이 동반하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아이트레이스에 적용이 됐고, 나머지 뭐 곤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시점에 따른 이야기들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동물들을, 곤충들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쉬아이 기어 같은 경우는 어안을 만들었죠. 렌즈를 양쪽에 붙여서 직접 물고기가 된 것처럼 지그재그로 다니면서 거닐고, 그다음에 크리프란 작품은 마치 내가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가 된 마냥 그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땅에 납작히 엎드려서 기어다니면서 전시장에 제가 미리 꽃잎이라든지 나뭇가지들 같은 걸 뿌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그 장치에다 붙여놓은 그런 거울이라든지 렌즈 같은 걸로 이런 꽃잎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집하기도 하고, 마치 곤충들이 자기네들 먹이 수집하듯이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미러 캐노피라는 작품에서는 그런 거울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곤충들의 그 다중 시점을 생각하면서 그런 잠자리라든지 그런 나르는 곤충들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 내가 만약 걔들이 된다면 정말 어지러울 것이야. 그러면서 또 의도적으로 제가 돌릴 수 있는 의자를 부착해서 거울을, 그 수많이 많이 부착된 거울을 보면서 돌기도 하고, 그 어지러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술을 한 병 꽂아 놓기도 했었어요. 그 튜브를 이용해서 퍼포먼스 내에 마시기도 하면서 그런 작업이었어요. 우선 얼굴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뭐 얼굴에 관심 없는 사람 없겠지만은 얼굴 관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거의 수업 시간 과제물 같은 작업인데, 관상학에 관한 그런 이미지로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TV에서 나오는 그런 그 광고가 있었는데, 그 유명 여배우가 화장품 광고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관상학 그림에다가 토마토를 던져서 그 카피라이트이 화장으로 관상을 바꾸자 였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화장으로 관상을 바꾸고, 그 위에 또 생각한 것들이 있죠. 성형으로 관상을 바꾸고, 관상을 바꾸면
인생도 달라지고 이런 것일까?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한 작업인데, 관상이란 자체가 좀 비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웃기잖아요. 뭐 사람의 눈빛, 피부톤, 이런 머리의 뭐 굵기라든지 어떤 생김새, 주름, 손금, 뭐 모든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읽어내어 가지고 읽는 작업이잖아요. 페이스 리딩. 읽음으로 해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고 예측하고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작품으로 접목시켰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은 12개의 각기 다른 인종과 성별의 그런 골격들을 모아서 거기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캐스팅해서 제 얼굴 부분들을 붙인 거죠. 그래서 12개의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제 얼굴을 만들면서 이게 뭐 좋은 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진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는 정말 이게 안 좋다고 표현되는 그런 관상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서양인의 골격에다가 제 얼굴 부분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콧대 같은 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잘라서 연결해서 보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인종과 다른 성별의 골격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어울리게끔 그런 뭐 눈썹의 모양이라든지 코 모양, 입술 모양, 귀 모양 이런 것들을 제가 선별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런 눈썹이 이 골격에는 어울리겠다 해서 제 얼굴을 변형시켜서 접목을 시켰는데, 그래서 사실 12개의 얼굴이 탄생을 한 거잖아요. 또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조각품들을 실제 관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서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한번 진행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개의 스토리를 만든 거는 제가 그 운명을, 관상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너무 이상하고 싫지 않냐 이거죠. 내 운명이 얼굴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거부하는 거죠. 저는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초기작 오브젝션 시리즈에서 제 얼굴을 변형시키는 그런 작업에서도 그런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매저 작품은 말의 시각에서 시작됐었어요. 처음에 그런 아이 트레이스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말은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게 카메라 뷰파인더를 연결해서 각도가 넓은 그런 뷰파인더를 이용해서 말의 시점을 만들어 봤던 거죠. 왜냐면은 동물들이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책을 찾아봤는데 말은 앞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부가 말을 끌 때는 절대 앞에서 끌진 않아요. 항상 말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옆에서 끌어야지 말이 안정감을 느낀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말 바로 앞에서 당근이나 사과를 주면은 안 보여서 못 먹는데요. 물론 더듬어서 냄새를 맡아서 인지하면서 먹긴 하지만은 뭐 그런 걸 보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영상 작품에서는 그 시각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제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장마술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장마술이라는 게 그 기수와 말이 일체가 되어서 사실 그 기수가 아마 보이지 않도록 어떤 신호를 줄 거예요, 말에게. 하지만은 관람객들은 말이 마치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우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점이 상당히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경기이기도 한데, 뭐 유럽의 그런 강대국들이 자기네들 그런 걸 자랑하듯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뒤쪽 다리에서 나온 그 인스트루먼트라는 그 장치가 그 말 뒤쪽 그런 비례를 만들어서 제 몸에 장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달고 꼬리틀을 달아서 마치 달릴 때 말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한 작업인데, 그게 제 무작위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유튜브로 그 마장마술 경기를 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게 된 경기가 있어요. 그랑프리 경기라고 난이도가 좀 높은 경기인데 너무나 우아하고 그런 그 말 동작 그런 것들을 느껴가지고 얘를 연습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말과 그 기수가 도는 그 경기의 그 동선 그대로 아주 오랜 기간을 연습을 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동선을 공부하는 그런 드로잉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스텝을 밟기 위해서 말 편자로 만든 그런 샌들을 만들어 신고 제가 나판을 깔고 제 스텝을 그런 흔적들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작된 비디오를 나중에 그 비디오 작업을 보니까 그 편자가 달린 제 그 발굽 소리가 마치 타악기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또 그렇게 시작했었고요. 제가 리듬에 대해서. 왜냐면 그 마장마술 경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유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음악하는 친구에게 피아니스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의뢰를 해봤죠. 내가 만든 비디오 작업인데 마치 타악기 같지 않냐고. 이걸 악보로, 체보로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친구도 할 수 있다고. 재밌겠다 해서. 그래서 그 작품이 말의 시각으로 먼저 출발해서 이제 퍼포먼스가 해주고 말을 흉내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유를 생각했듯이 체보로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제 작품의 시리즈별로 어떻게 보면은 뭐 사이비 과학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관상이 되었다가 그리고 고고학자가 되기도 하고 말이 되기도 하고, 그 이유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일종의 연기자들의 메소드 액팅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작업에 최대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작업에서 나오는 그런 물고기가 되어보고 다른 사슴이 되어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인지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론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전 작업과 다르게 최근 작들은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느낌의 작업이 나온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 초기작 이런 오브젝 초이스 할 때만 해도 보호 본능이라든지 가두고 프로텍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아마 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작업도 같이 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은 어떤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그런 공상 과학물이 있어요. 우리말로 옮기자면 뭐 환상적 여행 정도 되는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런 최초로 인체의 탐험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지금도 작업을 하면서 그 생각들이 문득문득 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그 영화가 이렇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저한테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스토리가 광선을 쬐어서 사람이 탄 잠수함을 정말 이런 미세한 이런 입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정도로 축소해서
그걸 주사기로 주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인체를 주입을 해서 외과 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뇌에 있는 혈전을 고치러 가는 그런 탐험대였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너무나 재밌었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거기에서 인체의 그런 신체의 그런 정상적인 활동인데 이런 신체를 장기 유지하는 이런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아진 탐험대들이 이 잠수함을 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야말로 그냥 천재지변인 거예요. 혈류를 타고 가는 심장 가까이 가서는 마치 급류를 타고 가는 그런 물살을 가르는 그런 작은 배가 되기도 하고, 위장 속으로 가서는 이런 위산 같은 게 붕괴할 때는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을 연상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지금 지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인간들이 느끼는 이런 천재지변들이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그냥 활동, 자연스러운 활동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미시적으로 보느냐, 거시적으로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요즘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어떤 작가라고 규정되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성격 자체가 한 가지 일을 정말 못해요. 지겨워서. 지루해하고. 하지만 제가 뭐 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면 집중해서 혼신을 다 바쳐서 해내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선 그렇기도 하고, 요즘 하는 작업들은 다루는 케미컬 연작에서는 우레탄 폼을 주된 재료로 사용하는데 그 재료 자체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A재, B재를 그 용액을 섞어서 두면은 조각가인 제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부풀어 올라서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재밌는 그런 기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그런 작업들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진행하는 신작을 보면 금속 재료라든지 석고처럼 보이는 그런 석고 붕대를 이용한 그런 재료, 그리고 살성처럼 보이는 그런 유기체처럼 보이는 그런 우레탄 재료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결국 같은 인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의 인체를 볼 때 제가 인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모 평론가가 얘기하셨는데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뭐 치아 하나에도 작은 아말감이나 이런 금속 같은 걸 심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금속과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병원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튜브를 사용해서 그런 차가운 느낌들, 그게 쏘는 그런 미학적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병원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